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바로 1년 농사를 결정짓는 밥 만드는 과정에서 꼭 넣어줘야 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단순히 작물을 심기 전에 넣어주면 좋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 달 전부터 4주차, 3주차, 그리고 2주차와 그리고 마지막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넣어줘야 될 이것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 해 농사를 병충해 걱정 없이 그리고 작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보통 3월달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데, 텃밭 작물 심기 전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해보다도 완벽한 밭 미리 만드셔가지고 올해는 조금은 병충해 걱정 없이 그리고 다른 어떤 해보다도 수확량 많게 텃밭 작물 수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텃밭 작물을 심기 전에, 그러니까 밥 만드는 과정에서 4주차와 3주차 그리고 2주차와 마지막 1주차에 넣어줘야 될 이것들을 각 주차별로 설명드려 볼 건데요. 각각의 역할과 그리고 왜 이렇게 주차를 나눠서 뿌려줘야 되는지 그 이유 또한 꼼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텃밭 작물을 심기 4주 전부터 꼭 뿌려줘야 될 이것이 있는데요. 바로 석회오토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의 경우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비료일 것 같은데요. 가끔 석회오토 대신에 계란 껍질이나 나무재를 뿌려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왔지만, 사실 텃밭 면적이 넓다면 이와 같은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석회오토를 대신하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계란 껍질이나 나무재가 아니라 석회오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석회오토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토양은 80% 이상이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잦은 작물 재배와 역설적으로 많은 비료를 투여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욱더 산성화된 토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석회오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칼슘과 광합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그네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텃밭 1년 농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넣어줘야 될 비료하게 되면 바로 이 석회오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오토 왜 이렇게 빨리 뿌려줘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비료도 함께 넣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석회오토를 이와 같이 단독으로 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면, 석회는 질소질 비료와 만났을 때 암모니아 가스로 변해서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질소질 비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른 비료와 함께 혼용해서 뿌려주면 안 되고요. 꼭 이와 같이 단독으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가 토양을 만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작물을 심기 직전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꼭 4주 전부터 뿌려가지고 밥 만들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작물을 심기 3주 전인데요. 이때는 퇴비와 우박, 그리고 조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님케이크를 이때 뿌려주면 참 좋은데요. 퇴비와 우박이 텃밭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님케이크는 동일하게 텃밭 비옥도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박이나 퇴비를 뿌릴 때 함께 뿌려주게 되면 텃밭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충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텃밭 흙에 벌레 피해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재배가 좀 어려웠다면 올해는 이 님케이크를 작물 심기 3주 전부터 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님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가 아니라 친환경 재료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께도 크게 무리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재료 모두 다 이와 같이 3주 전부터 뿌려주는 대표적인 이유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거름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직전에 이와 같은 거름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주 전부터 뿌려가지고 가스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이 세 가지 거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텃밭 속에 유익균이 자라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유익균이 자리를 잡는 데에도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작물을 심기 전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이 3주 전부터 뿌려가지고 유익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가스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작물을 심기 2주차가 되었는데요. 작물을 심기 2주차에는 우리가 많이 뿌려주고 있는 화학비료인 복합비료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붕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퇴비와 우박이 서서히 텃밭 미옥도를 높여주는 완효성 비료이라면 복합비료는 작물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NPK, 그러니까 질소 인상 가리 성분이 아주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농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비료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퇴비하고는 달리 서서히 작물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속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뿌려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와 같이 작물을 심기 2주 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복합비료를 뿌리는 시기를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이라고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1년 재배를 위한 밥 만들기 과정에서 복합비료를 뿌릴 경우에는 연약한 모종의 뿌리에 비료가 닿아서 뿌리의 수분을 빼앗아서 말라 죽일 수 있으니까요. 작물 심기 2주 전에 뿌리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복합비료를 이와 같이 2주차에 뿌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주차에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했던 이유라면 바로 복합비료에 있는 질소질 성분 때문인데, 질소질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용탈이 잘 되는 비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합비료 중에서 질소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합비료의 경우라면 일주일 전에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텃밭 작물을 심을 계획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복합비료를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복합비료와 함께 다양한 미량 요소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붕소인데요. 붕소는 아주 소량으로 넣어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세포 분열을 돕고 당의 이동을 촉진해서 무가 갈라지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무와 배추 속이 검게 썩는 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복합비료와 함께 이 붕소도 작물을 심기 2주 전에 뿌리셔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 막아보시고 더 맛있고 큼직한 텃밭 작물들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물을 심기 1주차가 되었는데요. 작물을 심기 1주차에 넣어줘야 될 것은 바로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재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유기농으로 작물 재배를 하는 경우라면 친환경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와 같이 작물을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를 넣어주게 되면 밭에서 흔히 발생하는 군뱅이라든지 고자리 피해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옥병이라든지 시드름병과 같은 곰팡이균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살균제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3주 전에 님케이크 같은 천연 살충제를 넣어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 또는 작물을 심기 직전에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작물을 심기 직전에 뿌려주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 전에 뿌려줘야 될 것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라면, 보통의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무멀칭으로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비닐멀칭을 한 이후에 작물을 심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주시고선 멀칭 작업해 주시게 되면 가스가 흙 속에 갇혀서 소독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일주일간 비닐 속 지온이 상승해서 모종을 심었을 때 뿌리가 따뜻한 흙에 즉시 반응해서 몸살 없이 빠르게 활짝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직전에 비닐 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주일 전부터 비닐 멀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재료들을 주차로 나눠가지고 뿌렸을 때 어떻게 언제 밭을 가느냐인데요. 농기계가 있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밭갈이 방법이라면 4주차 때 석회를 살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가장 깊게 1차적으로 밭갈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박과 퇴비를 살포한 3주차 때 2차 밭갈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을 심기 1주차에서 2주차 때 3차 밭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밭갈이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석회와 우박, 퇴비를 넣고 작물을 심기 3주에서 4주차에 1차 밭갈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물을 심기 1주차에 복합비료와 붕소,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리고 2차 밭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2차 밭갈이 같은 경우에는 1차 밭갈이를 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밭을 갈기보다는 흙과 비료를 섞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얕게 밭을 갈아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을 이와 같이 기계가 없음에도 1, 2차 나눠서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2주에서 3주차에 오늘 설명드린 8가지 재료를 한 번에 넣고선 깊게 갈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오늘 설명드린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갈아주게 되면
특히나 석회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와 만났을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질소 성분이 많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석회를 넣고선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조건인 세 차례에 나눠서 밭을 갈아주거나 또는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 차례만 갈아도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을 넣지 않고 심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밭갈이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각각의 비료를 평당 얼마큼 뿌리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에서는 이 비료의 양을 측정해드리지 않는 이유라면 각각의 텃밭 비옥도가 모두 다르고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비료량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텃밭 비옥도에 맞게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미리 고민하신 다음에 그 비료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본인이 구입한 비료 뒷면에 살포량이 아마도 100평 기준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요. 이 표를 보시고선 평당 얼마큼 넣어줄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제품별로 혼재 처리하거나 전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입한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를 확인하신 다음에 혼재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노터리 과정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전면 처리라고 되어 있다면 두둑을 만든 다음에 두둑 상단에다가 뿌려주면 되니까요. 이 부분 또한도 본인이 구입한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